그래서 다주택자들의 틈새 투자처로 이렇게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시지가 1억 이하인 아파트들도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요즘에 저에게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 투자의 우선순위에서는 가장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수요와 입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아무리 돈을 짜내고 짜내도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정말 소액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시지가 1억 이하라도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있어요. 하지만 항상 우선순위에서는 밀릴 수 있다. 그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1억 이하를 보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공시지가 1억 이하에 투자를 할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만 아셔도 그 이유를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아요. 1.1%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사든 10개를 사든 그게 1.1%로 중과가 되지 않고요. 다른 주택의 그 취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도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틈새 투자처로 이렇게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시지가 1억 이하인 아파트들도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내가 보유를 했는데 공시지가 1억을 넘어버리는 경우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계속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완화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됐을 때 그럼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여전히 메리트가 있을까?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 1억 이하의 투자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취득세 중과가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중과가 돼버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됐을 때는 더 많은 다른 선택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때는 확실히 그런 수요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주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봐야 한다고 하면 저는 철저하게 입지와 수요를 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요즘에 비규제 지역 소도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곳들 중에도 구도심에 보시면 정말 상권이 밀집되어 있고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있는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그만큼 수요가 받쳐줍니다. 내가 집에서 이렇게 걸어 나와서 우리 자녀들이 직접 학원가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꼭 살아야 하는 그런 수요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돈이 많다면 더 좋은 곳에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거기서 또 엄선해서 내가 살 집을 찾습니다. 그렇게 찾다 보면 여기가 가격은 저렴하지만 확실히 상권과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다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공시지가 1억 이하도 이렇게 상권과 학원과 같은 입지적 요소를 보시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에게도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공시지가 1억 이하만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월세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매월 월세 수익을 받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추후에도 공시지가 1억 이하로 계속적으로 투자처를 이어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고민이신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시지가 1억 이하만 보면 되는지 아니면 정말 다른 투자처도 생각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셨어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저는 다른 투자처도 계속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같은 경우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 지역에 조정이 오거나 하락기가 오면 제일 안 좋은 물건들부터 이렇게 수요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공시지가 1억 이하는 더더욱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항상 저는 투자처를 찾을 때 저평가된 유망 투자처를 찾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걸 찾을 때 저희는 항상 가장 평당가가 높은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상위 30% 안에서 찾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평당가 안에 항상 입지와 수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수요가 있는 것들 중에서
덜 오른 단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살 때부터 정말 수요가 있는 것을 사야지 내가 나중에 팔더라도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잘 팔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 1억 이하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기축 아파트 중에서도 평당가 높은 단지부터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정말 괜찮은 단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양권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분양권을 만약에 한 번도 투자해보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내가 투자처로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도 정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면 되는데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약홈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 분양하는 단지들의 입주자 공고문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네이버 같은 검색창에 분양하는 단지의 이름과 입주자 모집 공고문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자세하게 뭐 계약금부터 중도금 그리고 잔금까지 언제 이렇게 얼마의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지 잘 나와요. 저희가 분양권을 청약을 이렇게 해서 분양받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분양받은 것을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고 살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분양권도 공부를 조금만 하셔도 잘 할 수가 있어요. 분양권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이잖아요.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이런 것들은 처음에 내가 살 때부터 안전마진을 계산해서 좀 저렴하게 이렇게 매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안전마진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있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나 아니면 새로 분양한 단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분양가의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안전마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비주택도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막연하게 나는 이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모른다면 일단은 가볍게 책부터 구입해서 볼 수가 있어요. 시중에 보면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구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입지를 볼 때 어떤 것부터 봐야 하는지를 이렇게 좀 러프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는 정말 뭐 서울이든 경기도든 내가 이제 실제로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곳에 임장을 가서 그 주변에 있는 소장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직접 그런 지산에 들어가서 임장도 해보시고 하면서 조금씩 이런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공시지가 1억이야 이 하나만 이렇게 집중해서 본다고 하면 내가 다른 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도 그것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전 놓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선택지를 넓혀가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